체포영장 청구입니다. 오늘 새벽 0시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심사가 이루어지겠죠? 아직 심사 관련된 내용은 아직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 청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청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의견서를 내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변호인 선임계를 오늘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전에 예고가 됐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청구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민 변호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건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럼 직권남용죄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할 권한도 없고 체포영장을 내란죄까지 이제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법 쪽에서는 조금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런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이때 인지한 지금 관련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이제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지금 경찰, 검찰,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느 지금 기관도 수사를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돼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 논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앞으로 소송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임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하루 이틀 내로 지금 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날 텐데 그럼 그 결정이 나더라도 이 이후에 지금 체포가 가령 이제 집행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양새가 돼서 이제 그 피신 조서가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법원으로 이제 기소가 된다고 했을 때 법원 단계에서도 그러면 이 지금 수사를 할 권한이 없고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청구를 한 이 체포영장에 기반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제 수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온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그렇게도 겁니까? 이제 갈 여지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만약에 이제 청구가 된 이 부분에 있어서 발부가 되는지 이 부분에 지금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까지도 이제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금 많은 지금 이제 난관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하루 이틀 내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날 거라서 1차적으로는 법원에서 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가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참고로 해서 보일 수 있는 건 지금 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긴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도 법조이시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왜 그러냐. 약간 이런 반응인데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의견서는 내겠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거는 왜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길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무의미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요. 법원에서 지금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면 그것은 체포를 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판단이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수 그거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요.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도로 검찰로 돌려보내겠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명백하게 다 가려졌습니다, 사실.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면서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왜 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직무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상세한 이유를 밝혔어요. 예. 경찰 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면서 그 공범들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찰로 돌려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20일 동안 수사하면서 상세하게 지금 논리를 갖춰서 이미 공소장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체포 이후의 조치들까지 하기는 더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변호인단의 주장이 과연 윤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이고 속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의미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영균 변호사, 일단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됐다는 가정을 해보면 이게 집행에 문제가 있어도 그 경호처와의 어떤 충돌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은 또 별도의 문제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일단 그 얘기에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출석 요구, 4차 출석 요구를 일단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체포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되면 예. 발부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발부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됐을 때 집행까지 가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또 부담이 있고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출석을 한다면 이 체포영장은 반환을 하고 우리가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가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상황은 뭐 대통령 경호처랑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직접 자진해서 출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그 상황은 좀 이후에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데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한다. 이거는 또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친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되죠. 근데 저는 경호처 직원분들도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대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란범을 비호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분명히 법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다.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나 당연히 이 권한남용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받기를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몸싸움이 날 정도로 막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당 얘기 뭐 짧게 좀 해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앉아 계십시오. 정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사고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최대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체제 위원장이 되면서 정식으로 되면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 입장을 냈거든요. 걱정 끼쳐드렸다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 임명에 반대 입장이잖아요. 당 차원은요.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로 해석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낸 메시지 전문을 봤는데요. 이 계엄과 탄핵에 관한 그 사과하는 문장 딱 한 문장이에요. 전체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러니까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평가가 명시적으로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탄핵이 잘못됐다는 의미인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인가 라는 행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과거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에도 그 기자회견에서 불법 계엄이라는 용어를 2번 사용하고 계엄은 잘못이라는 표현을 1번 사용하고 또 계엄을 막음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명확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과는 매우 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지금 새 지도부가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비대위원도 선출됐다, 뭐 지명이 됐다 이런 얘기 좀 속보로 좀 나와 있습니다.